척추의 문제는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첫째는 힘이 안 들어오니까 일상생활에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잠을 못 잡니다. 잠을 아파서 통증이 허리도 아프지만 이 다리 엉덩이 이리 내려가면서 우리우리하고. 척추는 많이 쓰이는 만큼 손상에 취약합니다. 노화를 비롯해 잘못된 자세와 무리한 사용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흔한 증상이지만 방치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 통증으로 우리가 병원을 찾게 되는데 통증이나 저림감 이런 것들에서 치료가 들어가면은 이제 좋아질 수 있지만 방치가 되거나 치료가 늦어지게 된다면 감각 이상증, 심지어는 이제 운동신경이 빠지는 마비 같은 대소변 장애 이런 심각한 증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척추 질환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진행합니다. 절개 범위가 컸던 과거와 다르게 최근엔 최소 침습적인 방법으로 통증을 해결하고 있죠. 신경외과 전문의 이남 병원장과 함께 틀어진 척추를 바로잡는 최적의 수술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손병기 씨가 허리에서 통증을 느낀 건 1년 전부터입니다. 이젠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는데요. 통증은 나이뿐 아니라 직업과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일할 때 제일 힘들었습니다. 운전할 때 허리가 찌릿찌릿하고 나서 일어설 때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에 감각이 없는 부분이 가장 불편합니다. 옛날부터 허리가 아팠는데 최근 들어서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택시 기사를 하고 있는데 일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을 정도로 허리가 아픕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척추에 가해지는 압박이 심해집니다. 그로 인해 척추 모양이 변형되면 다양한 통증을 유발하죠. 손병기 씨는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이 들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약물 치료만 해봤지 직접적으로 시술이나 수술은 받아본 적은 없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수술이나 시술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업까지 위협하는 통증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고 말겠다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는데요. 정밀 검사를 통해 척추에 생긴 문제를 파악합니다. 통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수술 전 환자분 상태는 요추 3번, 4번, 4, 5번 두 마디의 심한 협착증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는 신경이 오랫동안 심하게 눌리셔가지고 허리 통증뿐 아니라 골반과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방사통이 있으셨고요. 또 하나는 신경이성 파행이라고 해서 한 5분 정도 걸으면은 양쪽 다리가 많이 아파서 자꾸만 못 걷고 쉬게 되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좁아져 신경이 압박받는 질환입니다. 허리를 펼 때 통증이 생기고 굽히면 척추 내부 공간이 넓어지면서 통증이 완화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손병기 씨처럼 장시간 앉아있는 직업이 척추관 협착증에 취약합니다. 우리가 보통 운전을 할 때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운전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허리가 약간 구부정한 상태로 이런 자세로 이제 장시간 앉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허리 디스크와 인대, 관절에 체중의 많은 부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협착증이 심하게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추 협착증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곳이 보통 4번, 5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은 여기 3, 4번도 있고 여기에서 이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뼈나 인대, 관절 같은 것들이 두꺼워져 가지고 이 신경을 뒤에서 누르는 거죠. 그래서 정상 신경이 이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좁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좁아져서 눌리니까 지금처럼 어르신께서 이제 오래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시거나 걸으실 때 신경이 더 눌려서 자꾸만 걷는 게 힘들어지고 가다가 앉아서 쉬셔야 되고. 척추관 협착증은 대부분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존적 치료로도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엔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4번, 5번도 있긴 있어서 환자분은 이제 수개월 전부터 증상이 심화되셨고
병원을 내원하셔가지고 우리가 1단계 치료라고 하는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셨고요. 그거를 이제 한 달, 2달 이상 시행을 해왔는데도 증상의 차도가 없어서 근본적으로 신경을 풀어주는 내시경 감압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손병기 씨에게 시행하는 수술법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 감압술입니다. 하나의 구멍을 사용했던 기존의 내시경 수술과 다르게 2개의 구멍을 사용하는데요. 한쪽에는 내시경을, 다른 한쪽에는 수술기구를 삽입해 효율적으로 치료합니다. 후궁뼈가 보입니다. 요 하얀색이 이제 후궁뼈고요.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황색 인대구입니다. 그래서 요 후궁뼈를 일부 제거해서 척추 신경관 안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부위는 황색 인대입니다. 척추 뒷부분의 고리 모양 뼈인 후궁 사이에 있는 황색 인대는 허리의 과도한 움직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이 황색 인대가 두꺼워지면 통증을 유발합니다. 보시면은 요 노란 색깔이 두꺼워져 있는 황색 인대입니다. 이것이 주된 병변이죠. 이 황색 인대가 이 밑에 있는 이 분홍 색깔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협착증이 발생이 한 거라서 요 두꺼워져 있는 황색 인대를 제거해서 요 밑에 있는 신경을 풀어주면은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두꺼워진 황색 인대를 제거하면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넓어져 척추관 협착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내시경을 통해 치료한 부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수술은 2마디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 환자분께서 3, 4번과 4, 5번 2마디 요추 협착증이 아주 심한 상태였는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 감압술을 이용해서 뒤쪽에 두꺼워져 있는 황색 인대를 충분히 제거를 하여서 정상보다 더 넓게 신경이 있는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였기 때문에 상처도 굉장히 작고 근육 손상도 최소화되었지만 수술 후에 조금 더 빠른 회복과 그런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물리치료, 도수치료, 운동치료 등을 병행을 해서 조금 더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좁아져 있던 신경 통로를 넓혀줬습니다. 일상을 괴롭힌 오랜 통증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겁니다. 3일 뒤, 손병기 씨는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빠른 회복이 가능한 치료법인 만큼 앉아있는 모습이 한결 안정적인데요. 실제로 통증이 많이 사라져 편안한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기가 많이 좋아졌고 저는 서가 있을 때는 많이 불편했는데 지금은 이제 서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수술 자국에만 통증만 있지 그럴 때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친구들하고 놀러도 가고 싶고 집사람하고도 참 여행도 가고 싶고 물리치료도 받고 도수치료도 받고 안 아프게 허리를 잘 유지하겠습니다. 설비업에 종사하는 최수영 씨는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만큼 척추가 지속적으로 강한 압박을 받아야 했죠. 어느 날부턴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아팠는데 어느 날 갑자기 휴대폰을 드는데 툭 놓치고 하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젓가락질을 할 수 없어 식사에 어려움이 생기고 팔과 목, 허리, 다리에도 통증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주사 치료를 받아봐도 뚜렷한 효과는 보지 못했는데요. 첫째는 힘이 안 들어오니까 일상생활에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아팠지요.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통증이 있고 쑤시고 막 날씨 좀 꾸물어 가면은 이제 뭐 어른들 무릎 아프듯이 이제 내 같은 경우에는 팔이 좀 심했어요. 참고 살았죠. 수술을 안 하고. 지난 7월이 되어서야 심각성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목에서는 협착증이, 허리에서는 디스크와 협착증이 발견됐는데요. 특히 목은 협착이 심해 빠른 치료가 시급했습니다. 최수영 씨처럼 힘 빠짐 증상이 나타난 경우엔 수술이 최선의 방법이었죠. 처음 내원하실 때부터 오른쪽 팔, 전완부와 손아귀 힘 이런 것들의 근력 약화를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통증도 통증이었지만 근력 약화가 동반된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신경 감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목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 감압술로 신경을 풀어줬고 허리는 경막외 유착박리술로 병변 부위에 약물을 주입해 유착을 해결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간 지 어느덧 4개월째가 됐는데요. 일을 하면서도 척추에 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틈틈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척추를 지탱하는 힘을 길러주는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척추에 사실 무리가 가는 운동인 특별히 없지만 허리를 오래 앞으로 숙이거나 구부리거나 무거운 거를 들어올리는 운동은 사실 썩 좋지는 않습니다. 척추 길이끈을 강화시키려면은 허리를 뒤로 제껴주는 운동, 그런 것들이 이제 좋죠. 스쿼트라든지 허벅지 단련하는 운동 같은 것들이 척추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젠 통증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수술 자국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잘 아물었죠. 환자분은 수술 후 4개월 된 상태시고요. 현재 경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내원할 당시에 오른쪽 팔의 힘 빠짐의 정도가 왼쪽이 정상이었다면 100%였다면 오른쪽 팔 힘은 약 30%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는데 오른쪽 팔의 근력이 100% 가까이 지금 돌아온 상태고 앞으로 더 좋은 경과가 잘 유지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도수 치료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고 신체 균형도 바로잡고 있습니다. 척추와 자세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척추에 가해지는 자극을 최소화하려면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수술하더라도 디스크나 안에 협착증 증상들은 나아질 수 있지만 외부적으로 관절의 위치나 아니면 자세 같은 거는 변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나쁜 자세나 습관들을 저희하고 같이 교정을 하시면서 도수 치료를 병행하시게 되면 수술 후에 재발하는 경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체내의 순환을 도와 연부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고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죠. 최수영 씨의 자신감도 채워졌습니다. 첫째는 저한테 자신감이 생겼다. 정말로. 이게 만들어 둘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기쁘고요. 이제 물체 들어도 이게 힘이 생기니까 내 활성화가 생긴 거죠. 저한테 자신감이. 어떤 일도 헤쳐나간다는 그런 옛날 그 젊었을 때 그런 힘이 생겼다. 꾸준하게 운동을 해가지고 도수 치료와 물리 치료를 경험하면서 제 건강을 유지하겠습니다. 건강해진 몸으로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은데요. 척추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안 만큼 앞으로도 잘 관리할 수 있겠죠? 경추 추간공 협착증은 굉장히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중심성 척추관 협착증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경우가 있는데 장시간 고개를 숙이는 자세는 이 뒤쪽 관절과 디스크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그런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고요. 뒤쪽으로 목을 제껴주는 스트레칭이라든지 근육의 그러한 디스크의 긴장을 풀어주는 그러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원 씨는 10년간 허리 수술을 3번 받았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그 원인이었는데요. 작년에 받은 수술이 마지막이길 바랐건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아팠는데 작년엔 심하게 안 아팠고 슬슬 이래 아픈 거라 한 두세 달 전에부터 좀 심하게 아파서 못 참아서 아파서 병원에 왔습니다. 보존적 치료를 받아봐도 나아지는 건 없었습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내리막길을 걷는 게 힘든 것은 물론 평지에서도 남들처럼 바르고 편안하게 걸을 수 없었죠.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도 떨어졌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잠을 아파서. 통증이 허리도 아프지만 이 다리 엉덩이 이리 내려가면서 우리 아이하고 쉽게 좌우일라면 이 다리가 힘이 없어요. 통증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예전처럼 절개 범위가 큰 수술은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통증의 원인은 이번에도 협착증인데요. 수술 경험이 있거나 고령인 경우에도 무리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9년 전에 이제 다른 병원에서 요추 유합 수술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 당시 4번, 5번, 천추 1번의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으셔서 잘 지내시다가 최근 1, 2년 전부터 다시 증상이 시작되어서 제가 환자분을 보고 사진을 살펴본 결과 이전에 수술받았던 부위는 괜찮으신데 그 윗마디에 인전마디 병변이라고 해서 협착증이 심하게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양방향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크게 째고 나사못을 또 추가하고 이런 큰 수술을 해야 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으시고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 감압술로 피부에다가 구멍만 뚫어서 내시경을 접근해서 요 뒤쪽에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구조물, 인대들을 뜯어내면 요 신경이 있는 공간이 넓어지죠. 그렇게 돼서 신경이 완전하게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허리가 계속 이제 우리가 움직이다 보면 이 관절이 필요한데 그 유압 수술을 받은 윗마디가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년이 지나게 되면 그 윗부분 관절에 무리가 많이 작용하게 돼서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어서 그 윗마디에 이렇게 협착증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인전마디 병변이라고 하고 최근에 이제 허리 수술을 이전에 받았던 분들이 많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인전마디 병변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틀어진 척추를 나사못으로 고정해 인전마디에 부담이 갔다면 이제는 양방향 내시경으로 관절을 살리면서 확실한 감압으로 협착증을 치료할 겁니다. 다 나으면은 친구들하고 원리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저 멀리 놀러도 한번 가보고 그렇게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최원 씨의 소원에 힘을 실어줄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선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약 20배 배율인 내시경을 이용해 병변 부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후궁뼈를 조금 갈아내고 척추관으로 접근해 두꺼워진 황색 인대를 제거합니다. 협착을 일으켰던 황색 인대는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먼저 보시면 이게 오른쪽에 눌려있던 신경이고요. 이 신경 밑에 보면 이렇게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끝까지 신경을 다 풀어줬고 왼쪽, 반대쪽 왼쪽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경이 다 풀려가지고 이렇게 미끄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경이 다 풀어졌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좁아진 공간을 충분히 넓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했습니다. 연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도 약 한 달간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운동이나 자세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대로 3번, 4번에 심한 정도의 협착증이 있었습니다. 정상 그 황색인대의 두께가 약 1, 2mm 정도인 것에 비해서 환자분의 황색인대 두께는 거의 한 1cm 정도로 두꺼워진 상태였었고 이것이 신경을 심하게 누르고 있는 게 관찰이 되어서 그것을 충분히 제거해서 신경을 확실히 풀어주었습니다. 꽉 막혀있던 신경 통로가 넓어진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무사히 회복할 차례입니다. 수술한 지 이틀이 지난 최원 씨에겐 여유가 생겼습니다. 등을 기대고 앉아 책을 읽는 동안에도 얼굴을 찡그리거나 다리를 주무르지 않는데요. 통증이 가신 덕분이죠. 허리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전에는 허리가 아파가 잠을 못 자고 했는데 지금은 일상생활에 편안합니다. 지금은. 조심스럽게 걸어봅니다. 다리를 움직이기만 해도 불편한 느낌이 가득했던 며칠 전과는 다르게 통증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제 재활치료로 회복 속도를 높여줄 일만 남았는데요. 금방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허리도 다 났었으니까 친구들 만나가 이제 등산도 가고 허리 아픈 이것도 이제 앞으로 잘 유지하여 잘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숙 씨는 보존적 치료로 허리 통증을 조절해 왔습니다. 지속적인 효과를 보진 못했지만 수술을 하고 싶진 않았죠.
아픈 거는 오래됐어요. 한 10년 이래 됐는데 그때 MRI 찍으니까 그 병원에서 수술해야 된다 하더라고. 운동하고 그냥 견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아픈데 수술을 하지 않아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증세가 나빠졌습니다. 특히 골반 쪽으로는 거동이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했는데요. 허리 쪽으로는 그렇게 아프진 않았어요. 안 했는데 이 다리, 엉치, 골반새 연로가 제일 심했어요. 그래 설거지 할 때는 집에서 서서 뭐 일할 때는 다리 힘, 이쪽 다리를 힘을 안 주고 오른쪽 다리만 서고 그랬어요. 결국 지난 9월에 양방향 척추 내시경 감압술과 경막외 유착박리술을 시행했습니다. 좁아진 신경 통로를 넓혀 척추를 바로잡아줬죠.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컸지만 빠르고 간단한 치료법 덕분에 마음을 한시름 놓고 오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수년 전부터 발생한 허리 및 양쪽 엉치,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협착증이 심하다 보니까 집안일을 한다든지 밖에 외출해서 걷는다든지 할 때 한 1-20분 정도만 걸어도 통증이 심해져서 자꾸만 앉아서 쉬었다 가야 하는 신경인성 파행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두 마디 협착증이 심하셨어요. 특히나 4번, 5번은 약간 이제 어긋나 있는 전방전이증이라고 하는데 나사못 박는 수술을 우리가 피할 수 있었고요. 두 마디를 내시경 감압술을 해가지고 이제 병변을 완벽히 해결을 했지만 걷는 운동이라든지 그런 근력 강화 운동을 좀 꾸준히 하시면은 뭐 지금보다 더 경과가 좋으실 것 같아요. 수술한 지 2개월 차가 됐습니다. 이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됐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환자분 4번, 5번에 전방전이증이 있는 상태였지만 양방향 내시경 감압술로 신경은 다 풀린 상태죠. 앞으로 이 어긋나 있는 것이 더 진행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척추 기립근을 강화시키는 그런 근력 운동, 일상생활의 생활 습관 개선 등을 하신다면 추가적인 치료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척추 기립근은 척추를 곧게 잡아주고 굴곡과 회전을 돕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 근육을 강화하면 척추뼈를 보호하는 힘이 세져 여러 질환을 예방할 수 있죠. 이제 시술 전이나 시술 후나 이제 통증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근력 저하로 인해서 척추 정렬이 되게 비틀어져 있거나 아니면 골반 높낮이, 어깨 높낮이가 좀 많이 틀어져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주변의 근력 강화를 통해서 골반 위치나 척추 위치가 좀 교정이 된다면 재발 확률을 굉장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퇴원한 후로 정미숙 씨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제대로 하지 못했던 집안일도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문제없이 해내고 있는데요. 지금은 수술하기 전보다 훨씬 낫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내 뒤척이다가 깨다가 자다가 이래 했는데 지금은 푹 자고 아침에 잘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집안에 일상생활 하는 거는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가르쳐주는 운동이 있어요. 수영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도수 치료도 좀 받고 그래갖고 잘 유지하고 싶어요. 날씨가 추워지면 실내에서도 움직임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럴수록 척추 건강에 더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통증은 척추가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가볍게 여기기보단 예방하는 마음으로 척추 건강을 오랫동안 지키시길 바랍니다. 척추 질환은 굉장히 그 병변이 여러 군데에 발생할 수 있고 다양하고 증상도 작은 증상에서 마비가 오는 큰 증상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플 때 병원에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가까운 병원 의원에 내원하셔서 단계적인 치료를 하시게 된다면 큰 문제 없이 부담 없이 치료를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